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본의 수기간, 얘는 순자죠. 순소득 승수, 부채 감당률, 세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먼저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찾아가서 대입시켜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유효 총소득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조순 전후 경저세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럼 총 투자액이 지금 12억, 지분 투자액은 4억이랍니다. 유효 총소득 승수를 6으로 줬다는 얘기는 유효 총소득을 준 거예요. 유효 총소득에 유효 총소득 승수를 곱하면 총 투자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총 투자액을 나누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12억을 6으로 나누니까 2억이 나오네요. 그래서 2를 적어요. 그 다음 이때 영업경비 비율이 유효 총소득 기준 40%니까 2억에 0.4, 2 곱하기 0.4라면 0.8이죠. 그래서 영업경비 8천만 원을 빼주면 1.2억이 나옵니다. 그때 1.2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여러분? 40%만큼이 영업경비 비율이면 남는 건 60%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0.6을 해주셔도 1.2가 나와요.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이 연에 4천만 원이니까 0.4를 빼겠죠. 그럼 이제 0.8이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가 됩니다. 여기서 영업소득세가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0.3을 하면 0.5, 5천만 원이 세후 현금 흐름이네요. 이렇게 적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는 거죠.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 투자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본의 수기간이 순소득 승수라는 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총 투자액 12억을 순 영업소득 1.2로 나누면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10이 아닌 4번과 5번을 지웁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3으로 다 똑같아요. 두 번째는 부채 감당률이.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세전 현금 흐름 분의 지분 투자액이었죠, 여러분. 조순 총리 전후는 지분 투자액. 그래서 지분 투자액 4억을 0.8로 나누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5인 건 지금 2번이죠.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긋고 부채를 감당하는 순영업소득이 분자. 분모의 부채 서비스액이었죠. 그럼 얘는 순영업소득 1.2억이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의 3배잖아요. 그래서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세전 현금 흐름 승수를 주면 세전 현금 흐름을 준 거랑 똑같다고요. 걔로 나눠주면 남는 거죠. 세전 현금 흐름이. 2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준 시점은 기본적으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액이었어요. 가치였죠.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평가해주세요. 소급평가, 미래 어떤 시점을 잡아놓고 평가해주세요. 기한부 평가.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과거 시점이나 미래 시점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단 과거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 과거 시점에 자료가 충분할 때 소급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1번 5, 2번 현황평가,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나 유의미한 조건의 발생 상황을 가정한 조건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당연히 합법적인 조건이어야 되고 근시일안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인 조건이어야 될 거예요. 꼭 비교를 해두시면 되겠죠.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가치의 장기적인 가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걔를 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황평가 기준이었죠. 4번 과소원의 감정평가, 우리 어떻게 외웠죠? 과거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과거의 소원은 일거양득이었죠. 그래서 과소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습니다. 소경목림은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었죠.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과소원의 평가 거래사례 비교법 맞네요. 소경목림 원가법 맞죠? 뭐 할 수 있다. 5번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동산. 그럼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전체 중에 토지만을 평가한대요. 그럼 전체 중 일부분을 평가할 때 전체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면 전체 중 부분을 평가하잖아요. 부분평가입니다. 근데 전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면 전체로부터 독립시켜서 평가하는 거죠. 독립평가가 돼요. 꼭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을 평가할 때 나지 상태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건물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건물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로. 그래서 전체로부터 독립시켰네요. 독립평가지 부분평가가 아닙니다.
5번이 틀렸죠. 3번. 투자자가 우리 현재 가치로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3년 동안 매년 연말 2천만 원씩이랍니다. 그럼 2천만 원이 3번이구나. 그리고 연말, 1년 말, 2년 말, 3년 말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복리로 연 10%랍니다. 이 적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래요. 그럼 복리 연 10%니까 얘는 1.1이에요.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니까 나눠주겠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1년 말, 2년 말, 3년 말에 2천, 2천, 2천을 적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1.1로 나눠주는데 1년 말이니까 현재로 오면 한 번 붙은 거니까 한 번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로 나눠주고 1승으로 2년 말은 1.1에 2승으로 나눠주고 3년 말은 3번 붙은 거니까 3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때 나눠주실 때 계산기를 두드릴 때 2,000 나누기 1.1 해주시고 적어요. 나온 숫자를 1818을. 그 다음 거기다가 1.1로 또 나눠주시면 이게 2번 한 거죠. 1651을 적어요. 그래 놓고 또 1.1로 나눠주시면 3번 한 거죠. 1502. 그래서 셋을 다 더해주시면 4972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만원 단위를 절사, 버려버리라고 그랬죠. 이거 반올림하시면 안 돼요. 버려버리니까 4,9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꼭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